척추협착증과 주간판 탈출증이다. 이제 척추질환에 대해서 척추질환. 이제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면은 이 인체의 기둥이 크라는 척추는 우리 몸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유연성이 적어져요. 유연성이 적어지고 경직된다. 또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내 이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에 있으니까 변함이 없잖아요. 신경추나 혈관 이런 것은. 그 척추도. 그런데 요놈이 요 척추가 뼈가 옆으로 튀어나온다든가 압착에 의해서 뭐 어떻게 자세가 나빠서 이렇게 휜다든가 이랬어. 요 공간이 요 척추의 요 공간이 요것이 좁아져요. 요것이 좁아진다. 요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바로 요 척추 협착증이야. 그래서 척추 뼈 자체의 이상은 주간판 탈출증이 같은 디스크인데 요 척추 공간 협착증이 요 척추 협착증이라고. 척추 뼈가 이 좁아진 것이 아니고 척추 뼈가 이상이 생김으로 해서 요 공간이 좁아져서 요 공간에 있던 신경이 이제 압박을 받아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야. 그래서 이 척추 협착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주간판 탈출증은 척추 뼈 자체의 이상이니까 뼈만 보면 되는데 이 척추 협착증은 요 공간에 이상이 생긴 거니까 주간판 탈출증보다는 고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놈은 뭐 수술하지 않고도 뭐 카테트를 넣든가 요 신경줄 부위가 압착이 되니까 여기다 관을 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을 쓴다. 그래서 진통제 주면은 진통제를 먹여서 아픔을 좀 달래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를 준다. 주사를 줘서 이 아픔을 달랜다.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잘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오래되면은 이 껍질이 터집니다. 나무가 오래되면은 이 껍질이 터진다. 껍질이 터져요. 마치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갈라지죠. 갈라진다. 이것은 이 나무가 나무의 성장은 잘 안 되는데 안쪽만 커지는 거라. 즉, 이 내 있는 세포 바깥 껍데기는 가만히 있는데 안쪽만 문제가 생기니까 이놈의 껍질이 터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탁구공이 오래됐어. 탁구공을 오래 치면은 탁구공이 오래 치니까 자연히 탁구공이 찌그러들죠. 탁구공이 닳아서 찌그러지든가 아니면 밟히든가 이래서 이렇게 웅웅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웅묵해진 탁구공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이놈을 물에 넣었어요. 물에 넣어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러면 물이 따뜻해지면서 이 쭈그러든 부위가 부풀어 올라. 그래서 이놈이 판판하게 펴졌다. 이래서 다시 재사용했죠. 똑같아. 우리 척추뼈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 있는 척추뼈가 옆으로 뭐 튀어나왔다든가 뭐 오래 써가지고 뭐 휘었다든가 이래서 이놈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껍데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요 껍데기가 좁아졌잖아. 그 척추뼈는
척추뼈가 변함으로 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피부가 이 근육이 긴장 빳빳해져 있는데 이놈만 변화가 생기니까 이 공간이 좁아졌잖아. 공간이 좁아졌지. 탁구공은 가만히 있는데 껍데기만 우럭불뚝해졌으니 안에 있는 공간이 좁아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이 신경줄이나 이런 거는 아프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신경줄이 아프니 찌그러져 아프니 이 기전이 발가락으로 생기고 팔로 생기고 전신이 아프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려 그러면 아픔만 일시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현대 병원에서 쓰고 있는 뭐 약이나 뭐 주사 이런 거고, 수술도 마찬가지. 수술도 뭐 가세트를 집어넣어 아니면 뭐 째고 뭐 집어넣어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떡하냐, 가장 좋은 방법은 찌그러진 탁구공은 따뜻한 물로 데펴라. 그럼 공이 펴진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뜸을 해. 뜸을 하라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뜸을 하면 더우니까 붉기를 해서 이 공이 ጨ그러진 탁공이 펴지는 거 똑같잖아. 그 뜸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척추입자증은 뜸으로 쉽게 낫습니다. 됐죠? 그런데 이 찌그러진 탁공이 어차피 뜸으로 했다 펴졌다 하더라도 역시 찌그러진 부분에 상처는 생기게 돼 있어요. 상처는 생기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뼈니까 골이잖아. 뼈, 골, 신경, 콩팥, 신경이니까 신유에 뜸을 넣고, 그러니까 이제 뜸을 넣을 때 가장 아픈 부위, 저희가 이렇게 이게 짚을 수 있잖아요. 가장 아픈 부위는 환자 자신밖에 몰라. 아픈 사람이 등으로 손이 돌아가니까 아픈 부위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부인이 아프면 그 신랑이 아픈 부위에다 점을 찍어. 손가락으로 가르쳐 준 부위에 점을 찍어. 그럼 그 아픈 부위 위에 하나, 밑에 하나, 한 세 군 정도, 여기가 가장 아프다. 그러면 손가락 하나 위에, 하나 밑에, 이렇게 세 군데 갖다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뜸을 해. 석 장씩. 이것만 하셔도 아픔이 많이 가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몸 전체적인 조화를 봐야 되니까 콩팥인 신유 부분에 근육이 긴장됐다. 간유, 신유, 간유. 그 다음에 열을 가해야 되니 삼초유. 그 다음에 어차피 연세 하셔가지고 연세가 드셨어. 영양이 보급이 잘 안 돼. 비유와 위유. 뭐 이 정도 뜸을 하시면 몸의 전반이 좋아지게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침을 넣는다. 침을 넣는다면은 침으로는 기립근이니까, 이거는 이제 기립근이 아프잖아. 등에 기립근이라. 그럼 기립근을 보는 데서는 골륜. 가장 엎드렸을 때 가장 높은 부위가 골륜. 그 다음에 위중, 무릎 뒤, 위중. 그 다음에 무릎 옆에 양릉천. 골륜과 위중과 양릉천의
침을 넣으시라.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건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운동을 해야지. 내 몸이 이게 빳빳해졌잖아. 빳빳해졌어. 긴장되고. 그래서 이놈을 이완시키려고 그러면 열도 가하지만은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이게 주로 뭐냐, 이 등의 기립근이란 말이야. 등의 기립근. 기립근이 약해져 가지고 이놈이 원활하게 이 신축 있게 이 작용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기립근의 운동에 가장 좋은 것은 플랭크. 이게 뭐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하시라. 엎드려 뻗쳐라.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5분씩 해보세요. 5분이 어려우면 3분. 3분이 어려우면 1분. 1분이 어려우면 30초. 30초가 쌓이면 1분이 되고 1분을 2번 하면 2분이 되고 이놈을 30번 하면 30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엎드려 이제 처음 한 번 이제 엎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누워서 다리를 무릎을 세우고 배를 들기. 누워서 배 들기. 이거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풍뎅이 자세. 네 발로 이렇게 땅 짚고 엎드려. 그래서 이쪽 발과 한쪽 팔 들기, 한쪽 다리 들기. 이거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래 걷기 어렵다 이러신 분들 엎드려 뻗쳐 하세요. 누워서 배들기 하세요. 배들기. 누워서 다리 들기. 옆으로 돌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발을 짚고 엎드려. 그래서 각 이쪽 다리와 이쪽 팔과 이쪽 다리 들기. 반대쪽 팔과 반대쪽 다리 들기. 이거 하세요. 걷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야. 엎드려 뻗쳐. 누워서 배들기. 그 다음에 두 다리 짚고 한쪽 팔, 한쪽 다리 들기. 이거 해. 그러시면은 찌그러진 탁구공을 펴고 운동을 하시니까 아픔이 지연되고 펴지고 나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은 콩을 많이 드세요. 흑색콩. 콩. 이게 신약이잖아, 신약. 그 다음에 이제 연어가 좋대요. 연어가 좋다 그런다. 연어를 요 한 손바닥 정도, 요 정도 양. 계란 한 개 반 정도 양. 계란 한 개 반 정도를 납작하게 했을 때 요 손바닥 정도. 자기 요 손바닥으로 요 손바닥 정도, 요 정도 양이면 돼요. 두께도 마찬가지야. 요거를 연어를 한 주에 한 2회 정도 구워서 드시라. 척추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